신금이 진토를 만날 때, 신금이 진토를 만나면은 자수의 제왕성이 빠진 신진반국을 이뤘기 때문에 완전한 합으로 보지 않고 가합으로 본다. 신금이 진토를 만날 때 제왕성 자수가 빠지고 신진반국을 이루어 가합으로 본다. 신금은 움직이는 동력이라면은 진토는 자양지금, 토생금을 제일 잘할 수 있는 토이다. 지장간 속에서 진중의 을목과 신중의 경금이 을경합을 한다. 그래서 지장간 속에서 신, 을경합을 하는 거예요. 을경합. 신금이 진토를 만나서 신자진으로 가느냐, 진토가 토생금으로 가느냐, 그거는 천간에 임계수가 투관이 되어 있으면은 신자진으로 가고, 임계수가 없고 무기토가 떠 있으면은 토생금으로 간다. 그러니까 신자진 국으로 가느냐 토생금으로 가느냐는 천간의 동태를 잘 봐야 한다. 신금이 진토를 만나고 천간으로 임계수가 투관이 되면은 자수가 없어도 신자진 수국을 짠 것으로 본다. 신금이 진토를 만나고 진중 계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토생금은 안 된다. 신금이 진토를 만나면은 토생금을 하고 신자진 수국으로 빠져나가서 수입과 적시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간의 조합이 가장 중요하다. 천간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토생금 했다가 토생금 금생수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생금 했다가 신자진 수국으로 빠져나간다. 신금 입장에서는 토는 인수로 수입과 적시 금생수로 빠져나간다. 신금과 진토의 조합은 수입과 적시 빠져나간다. 그 다음에 천간에 무기토가 투관이 되면은 이때는 토생금을 한다. 그리고 이때는 토도 투관이 되고 수도 투관이 됐어요. 이럴 경우에는 토가 강한지 수가 강한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 경우는 자진수국에 임수가 투관이 되고 무토는 왕수에 가라앉았다. 그래서 이때는 수가 강한 걸로 본다. 이게 토국수 편제예요. 편제가 구글자니 최소한 100억대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신금과 진토의 조합에서 토생금을 하는 것인지 금생수로 빠져나가는 것인지 이거는 천간의 동태를 잘 살펴봐야만이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신금이 진토를 만나면은 토생금 했다가 신자진 수국으로 빠져나가니 진토, 인수는 들어오는 것이니 수입과 적시 금생수로 빠져나간다. 중요한 것은 천간의 조합이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신중의 임수 용신자는 신중의 임수를 용신으로 쓰는 사람은 수국을 이루니 임계수가 투관이 돼서 수국을 이루면은
천간의 무기토가 그러니까 수국을 이루면 임계수가 투간이 되면은 수국을 이루고 무기토가 투간이 되면은 토생금으로 가기 때문에 신자진 수국은 이때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신중에 임수가 용신자가 수국을 이뤘다. 그럼 뭐야? 금상첨합격으로 아주 대길하다. 왜 용신이 구글자 쓰니까 아주 크게 발복할 수 있는 그런 운이 온 거예요. 대길이요. 진중의 을목 용신자는 신중의 경금이 돌이 되어서 옥토에 돌이 끼어 있어 을목의 뿌리를 극하니 아주 흉하다. 천간의 임계수가 투간이 안 되면은 오히려 금생수하에서 매금 현상이 일어난다. 매금. 금을 묻어버리는 거예요. 토로. 또 진술축미 속의 토는 형축 맞을 때 창구문이 열려서 돈이 형축 맞을 때 돈이 개고되어서 돈이 튀어나오니까 이때 돈을 쓸 수가 있다. 진중의 을목이 용신인 자는 신금을 만나는 즉시 진중의 을목과 신중의 경금이 을경합으로 용신이 묶이니 대흉이다. 진중 을목 재성이 묶이면은 진술축 맞을 때 묶인 게 풀리고 또 개고되어서 돈도 들어온다. 잡기 재관격은 임계수 일주와 갑을목 일주가 재성과 관성이 될 때만 잡기 재관격이 된다. 신금이 사화를 만나면은 사신합수 된 후에 사신형살이 터진다. 합과 충과 형이 있을 때는 합이 제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충과 형살이 터진다. 신금은 사화를 만나면은 나쁜 게 별로 없다. 신금과 사화가 만나면은 사중의 평화가 신중의 경금을 화극금으로 때린다. 무수에 화가 들어오니 변화가 일어난다. 결혼, 이사 등. 그러니까 경금은 아직 재련이 되지 않은 그런 금이에요. 그런데 이 화극금으로 무쇠를 녹여버린단 말이에요. 녹여버리니까 변화가 무쇠에 화가 들어오니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결혼이나 이사 이런 일들. 사화가 신금을 만나면은 사중의 임수가 사중의 평화를 꺼버리니 사신 형살이 터진다. 그러니까 임수가 병화의 불꽃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는 사신 합이 됐다가 나중에 형이 되는 거는 임수가 병화를 꺼버리기 때문에 사신합이 된 후에 사신형이 된다. 선합 후 형. 합이 된 후에 형살이 터진다. 그 다음에 종견괴리. 마지막에는 무너져 버린다. 끝에 가서는 이상한 것들이 온다. 만날 때는 유부남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다가 나중에 간통에 걸려서 사신합이 사신형살이 되는 것. 형살은 뭐예요? 감옥 가는 거예요. 감옥. 또 뻔히 잘못된 만남인 줄 알면서 만나다가 당하는 합이 바로 사신합, 사신형이다. 사신합, 사신형은 잘못된 만남인 줄 알면서도 못 피해 나간다. 피해 나가지 못한다. 그래도 눈 뜨고 봉변을 당하거나 또 손해를 보거나 심하면은 죽을 수도 있다. 신금이 사화를 만나면은 신중에 임수가 있어서 얼마든지 극할 수 있어서 사신합의 기운이 강하고, 사화가 신금을 만나면은 신중의 임수가 사중 평화를 꺼버릴 수 있어서 합보다는 형 파의 기운이 강하다.
신금이 사화를 만날 때 신중 경금이 사중 병화에 의해서 녹아버리니 변화가 들어온다. 또 신금일주 사화를 만나면은 사신합수로 변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 사화가 신금을 만나면은 신중의 임수가 사중의 병화를 꺼버릴 수 있으니 여기에서 사신 형살이 터진다. 사중에는 무경병이 암장되고 신금이 무임경이 암장되어 있는데 사중의 병화는 임수에 의해서 극제되어서 마치 비오는 날 태양이 구름에 가린 격이 되어 모두 수기로 변화가 된다. 비록 병화가 천간에 투관이 된다 하여도 구름에 가린 태양이니 무용지물이 된다. 사중의 병화 용신자는 그러니까 이 사중의 병화를 용신으로 쓰는 자는 신금운이 오면은 사신 합수가 되어서 고질병에 걸리거나 불구가 되거나 또 자신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에 부딪히거나 또 눈을 뜨고 봉변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기도 하며 심하면은 죽을 우려도 있다. 사화용신자는 신금을 만나면은 아주 좋지 않다. 심하면은 죽을 수도 있다. 이 용신이 불이 꺼져버리니까 신금은 사화를 만나면은 변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신금 입장에서는 사화가 나쁘지가 않아요. 하지만 사화 입장에서는 신금을 만나면은 나쁜 거예요. 또 내년에 사신합, 사신형이 들어올 때 12월 1일에 운세를 보러 왔다. 그럴 경우에 사년에 들어오기 전에 속전속결로 대처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 합의됐으니까 합의됐을 때 빨리 대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대처를 안 하면 뭐야? 합의됐다가 나중에 형살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됐을 때 둘이 바람을 피운단 말이에요. 피우다가 나중에 걸려가지고 형무소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걸리기 전에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사신합, 사신형은 저놈을 만나면 뻔히 사기당하는 줄 알지만 막상 만나게 되면은 그런 의심은 사라지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은 사기를 당하고 후회를 하게 된다. 사신합, 묘술합, 자축합은 눈 뜨고 당하는 극합이 된다. 그래서 잔날 태어난 남자와 축날 태어난 여자가 만나면은 자축합이기 때문에 좋을 것 같지만 만난 후에는 후회를 하게 되고 반드시 상처를 입고 헤어지게 된다. 남녀 간의 문제에 사신합, 사신형이 붙거나 또 도화살이 붙게 되면은 뻔히 만나면은 당하는 줄 알면서도 안 보면은 눈에 아른거리고 그리워서 끊지를 못하고 이번 한 번만 만나고 그만 만나야지. 또 이번 한 번만 만나고 그만 만나야지. 이렇게 자꾸 횟수가 반복되다가 나중에는 일을 당하게 된다. 또 일이 터지고 나면은 이혼을 당하고 또 우위자리도 뺏기고 가정이 파탄나고 인생 자체가 망가지게 된다. 사신합, 자축합, 묘술합은 모두 극합이기 때문에 묶여있고 또 눈뜨고 당하는 안 좋은 합. 극합은 만날 때는 좋으나 끝날 때는 모두가 상처를 입고 끝이 난다. 묘술합도 도화살의 합이기 때문에 한번 걸리면은 못 빠져나온다. 묘술합은 묘목 젖은 나무가 술중에 정화 화로풀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타버리는 형국이 된다. 묘술합은 개와 고슴도치의 만남이다. 그래서 개와 고슴도치가 만났어요. 그럼 개가 고슴도치를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얘 가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토끼와 사냥개의 만남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묘술합이니까 사냥개가 토끼를 사냥을 했어요. 그럼 사냥꾼이 볼 때 토끼를 잡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사냥개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중엔 사냥개까지 잡아먹어요. 이게 바로 토사구팽 묘술합이 된다. 그래서 생합은 진유합, 인해합, 오미합 세 가지가 생합이다.
신금이 사화를 만나면은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 신금은 사화를 만나면은 신중의 임수로 사화를 극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쁠 게 없으나 사화 입장에서는 신금을 만나면은 합보다는 사신 형살이 터진다. 그러니까 신금 입장에서는 좋지만 사화 입장에서는 형살이 터지는 거예요. 신금은 사화를 만나면은 형보다는 합으로 작용을 한다. 합은 움직이지 못하게 묶이는 것이고 충은 맞으면서 바로 깨져서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 합으로 변화가 오느냐 충으로 변화가 오느냐 요거를 잘 봐야 한다. 인신사해 사맹지의 충으로 들어오는 변화는 생각지 못했던 갑작스런 변화. 그러니까 인신사해는 인신충, 사해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갑작스러운 변화, 예상치 못했던 변화, 충이 들어오니까 갑작스러운 변화. 그래서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고 갑자기 이혼을 하게 되고 막 이런 일들. 그래서 합으로 들어오는 변화는 내가 계획을 미리 하고 미리부터 내가 변화가 들어온다는 것을 알면서 오는 변화는 합으로 들어오는 변화고 충으로 들어오는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게 벌어져 가지고 피치 못하게 변화되는 그런 변화가 형충파해로 들어오는 변화이다. 신금이 오화를 만나면은 신금이 오화를 만나면은 신중 임수와 오중 정화가 정의만목으로 암합하여서 묶이는 만남이다. 신오 암합은 암합 중에서 제일 약한 암합이다. 차가운 신금은 오화를 만나면은 따뜻하게 해주니 반겨한다. 신금이 오화를 만나면은 오중의 정화가 신금을 화급금하여 녹이고 또 재련을 하여서 새로운 기물로 변화하여 나를 빛나게 해준다. 신금 입장에서는 오화가 나를 빛나게 해주니 아주 대길하다. 여자 같은 경우는 남자를 만나서 변화가 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 오화는 경기정을 암장하고 있고 신금은 무임경을 암장하고 있는데 오중의 정화가 신중의 임수를 따뜻하게 하여서 활명수를 만드니 아주 대길이다. 신금은 오화가 들어오면 차가운 물을 따뜻하게 하니 살아있는 물이 되어서 대길하다. 천간의 경금을 정화가 정련하여 용금성기함은 그러니까 뭐 용금 금을 녹여서 아주 좋은 그릇을 만든다. 용금성기함을 가장 반겨하듯이 지지에서도 오중의 정화가 신중의 임수를 따뜻하게 해서 활명수를 만듦을 가장 기뻐한다. 또 신금은 오중 정화를 만나서 금을 재련을 하니 나를 빛나게 해줌으로 기뻐하는 만남이다. 그러니까 신금은 오화를 만나면은 경금을 녹여버린단 말이에요. 무쇠덩어리를 녹여가지고 좋은 그릇으로 아주 명품의 그릇으로 만드는 그런 좋은 만남이에요. 이제 신금이 밑으로 만나면은 신금이 밑으로 만나면은 미중의 을목이 신중의 경금을 신중의 경금에 상처를 입고 그러니까 미중 을목이 신중의 경금한테 상처를 입는 거예요. 상처를 입고
또 임수에게 불이 꺼지고 신금에게 미토의 기운을 토생금으로 빼앗기니 미토는 신금을 보면은 봉사만 할 뿐 소득은 없으니, 그러니까 미토는 신금을 만나면은 임수에 의해서 불이 꺼지고 경금에 의해서 을목이 극을 당하고 기토에 의해서 토생금으로 나의 기운을 다 빼앗기니 미토는 경금을 만나면은 손해를 보게 된다. 경신금, 신금한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을 본 미토는 불길하다. 그 대신 신금은 항시 득을 보는 경우가 같다. 그러니까 신금은 미토를 만나면 너무너무 좋은데 미토는 신금을 만나면은 손해만 보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금은 차기 때문에 사옴이란 글자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 차가운 글자가 따뜻한 글자가 오니까 아주 좋은 거예요. 신금이 미토를 만나면은 미토는 열토이기 때문에 토생금은 안 된다. 경금일주는 미토는 천을귀인이고 목의 고장 돈창고이기 때문에 미토는 아주 좋다. 천을귀인이에요. 천을귀인이고 나무의 고장이에요. 그러니까 미토는 경금의 돈창고이니까 경금한테는 미토가 아주 좋다. 미토는 나의 재성이 인묘가 됐어요. 인묘됐기 때문에 경금일주한테는 아주 좋다. 경신금일주는 오화보다는 천을귀인이고 돈창고인 미토를 더 좋아한다. 그래서 경금일주는 오화도 좋아요. 오화도 좋지만 미토가 더 좋단 말이에요. 경신금일주는 오화보다 천을귀인이고 돈창고인 미토를 더 좋아한다. 경금일주 미토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돈이 안 떨어진다. 경금일주 여자 오화 관도화가 시에 있을 경우에 연하의 남자가 쫓아다닌다. 그러니까 경금일주 시에 오화가 있어요. 이건 도화인데 관도화예요. 화급금. 그럼 연하의 남자가 쫓아다니게 된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아들 같은 남자가 쫓아다닌다. 경금일주 여자는 미토를 만나게 되면은 미중정화 을목 돈창구를 가지고 있는 무게 있는 저역가의 남자를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경금일주 여자가 미토를 만나게 되면은 미중의 정화는 뭐예요? 정관이에요. 정관. 남자예요. 남자. 이 남자는 돈이 있는 남자란 얘기예요. 이 남자는 돈을 가지고 있는 남자이다. 그래서 신금은 사오미를 만나면은 변화가 들어오고 따뜻한 물이 되어서 움직이고 활동성이 생기고, 이 신금은 이 물이 미토를 만나면 뭐예요? 따뜻한 물이 되는 거예요. 따뜻한 물이 되니까 활동성이 생기고, 미토를 만나면은 토생금으로 토의 기운을 빼앗을 수도 있고, 미중의 을목을 신중의 경금이 을경합 금하고 신중의 임수와 미중 청화와 정임합목을 한다. 신미 암합은 정임합 을경합을 하기 때문에 암합 중에서도 아주 강한 암합이 된다. 암장 속에서의 합이기 때문에 몰래 만나 사랑을 할 수도 있다. 신금 입장에서는
미토를 만나면은 나쁘지가 않고 득을 보는 경우가 많다. 신금이 미토를 만나면은 귀문방이 되고, 귀문방은 동북방, 동북방이 귀문방이에요. 귀문방이 되고, 또 과숙살이 된다. 신금이 신금을 만나면은 신중에는 무임경이 암장되어 있어서 임수가 매우 왕성하니 7월은 이미 물이 왕한데 또다시 신금이 들어오니 수기가 너무 많아요. 가을철에 물이 너무 많아요. 가을철엔 물이 필요 없는 계절인데, 그래서 신금이 있으니 수기가 태왕한 것이다. 따라서 재주가 지나치고 너무 잘난 척을 한다. 그러나 금국이 되면은 도리어 속이 깊고 무거워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신금이 신금을 만날 때 금국이 되면 괜찮은데, 금국이 안 되면은 지금도 내가 물이 많아 죽겠는데 물이 더욱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 하나만으로도 물이 넘치는데 둘이 있으니 물이 철철 넘쳐 재주가 너무 넘쳐서 잘난 척을 하고, 사주에 물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은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 금국이 되면은 오히려 속이 깊고 무거워서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렵다. 수가 많은 사람들은 그 속을 알 수가 없어서 클에 물린 사주라고 한다. 철학관에 물이 많은 사람이 오면은 사주를 내놓고 말 한마디 안 한다. 목화가 있는 사람들은 상담을 할 때 내가 한마디 던지면은 본인이 알아서 막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금수가 있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상담하면서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얘기를 하면은 뭐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소리를 안 하니까. 그래서 화가 많은 사람은 하나만 맞추면은 나머지는 자기가 다 이야기를 한다. 금수는 신장과 방광, 자궁. 금수가 많은 사람은 남녀 모두 정력이 강하다. 경금이 물이 필요할 때 신중의 임수와 경금이 암장되어 있으니 경금의 뿌리로는 신금이 가장 좋다. 경금의 뿌리로는 신금이 가장 좋아요. 사주에 임계수가 많은 사람은 음용하고 또 사람이 박지가 못하고 또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다. 말도 없고 속으로만 끙 하고 있다. 임계수 일주 목화가 없고 지지에서 신자진이나 해자축이 있는 사람들은 물이 너무 깊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사람이 박지 못하고 음흉하다. 신금이 유금을 만나면은 신유술 반금을 이룬다. 신금이 유금을 만나면은 목기운은 완전히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모기용신이라면은 아주 흉하겠죠. 신금이 유금을 만나서 용신이 되면은 무쇠에 금도금을 하여 나를 빛나게 하는 형국이다. 이게 금은 보석이에요. 금은 보석으로 무쇠를 그냥 도금을 해버리니까 이게 용신이면 아주 좋죠. 사주에 화가 없을 때 유금은 금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목이 오면은 금극목하여 목은 박살이 난다. 신금이 유금을 만날 때 사주에 화가 없으면은 겁재의 흉이가 증폭되어 금극목의 재수성에 돈을 다 날리고 여자까지 날아간다. 사주에 화가 있으면은 유금은 목을 다치지 못한다.
만약에 병정화가 있어요. 그러면 모기 들어올 때 이게 금지목을 하려면 뭐 이게